클린스만 감독이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지 1년도 채 안 돼 경질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자녀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은 데다 축구협회와 계약에서 경질 시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여 원 안팎인데 축구협회는 경질에 따른 위약금 총액 70억 원에 더해 코치진 교체 비용까지 약 100억 원을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역대 최악의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했다. 4강이라는 성적만 보면 실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요르단전 한국은 역대 최악의 경기력으로 엄청난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년 2개월 전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팀이기에 더 답답한 상황이다.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클린스만. 클린스만 감독은 국가대표 경기 기간에만 입국해서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클린스만 감독의 해외 거주 문제가 왜 문제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표팀 절반 이상은 K리그 선수들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에 K리그를 직관하지 않았다. 감독이 K리그를 챙겨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각 선수가 어떤 장점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팀 전술에 알맞은 선수가 누군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수들 특징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게 보일 정도로 심각했다. 클린스만은 K리그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해외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유럽파 선수들 점검, 본인 개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여기서 감독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직관한 경기에서 바이언의 김민재,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의 이강인 같은 유럽파 선수들이 큰 실수를 하거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면 선발하지 않을 것인가? 어차피 선발할 선수들은 직관으로 챙겨보고 K리그 선수들 경기력은 체크하지 않고 선발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거주하지 않는 이유가 K리그를 보지 않고 감독 생활하면서 본인 개인 일정도 소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국내 축구를 대하는 태도. 아시안컵 대회 기간 동안 자주 논란이 된 또 다른 점은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 내용 이 두 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다. 졸전의 경기력을 조별 예선부터 선보였고 말레이시아전 참사, 요르단전 참사는 정말 참사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최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중에 웃는 모습은 감독이 심각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은 결과에 분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귀국하였고 SNS로 사과까지 하였다. 감독은 웃으며 자화자찬 본인 성적을 찬양하기 바빴다. 대회 4강이면 좋은 성적이다. 일본보다는 높이 올라갔다. 호주전과 사우디전에서 역전승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다. 피파 랭킹 87위 요르단을 상대로 역사상 첫 유효슛 연계 경기로 압도당한 채 완패하고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말로는 보기 힘들다. 한국 축구 역사상 손에 뽑힐 정도의 최악의 경기를 선보이고 나서 이런 자화자찬 본인 업적 칭찬하기식 인터뷰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3. 두 감독의 전혀 다른 차이점. 요르단전 단 한 경기를 통해 양팀 감독이 얼마나 다른 태도로 경기에 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별 예선 2차전 당시 요르단은 경기 시작 직후 굉장히 수비적으로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했다. 한국의 경기력이 겁먹은 거치고 별거 없다 느껴지자 경기를 진행할수록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한국을 압박했고 요르단이 승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무승부를 했다. 이후 두 팀은 다시 만났고 아모타 감독은 한번 만나본 경험과 그동안 분석한 데이터로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아무런 준비도 대처도 하지 않았다. 2차전에서 한국을 만나본 아모타 감독은 그때와는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강한 압박과를 통해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느낀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더 강해지고 한국의 실수를 유발하면서 찬스를 만들었다.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아모타 감독은 김민재의 결장 소식을 듣고 대체자로 정승현이 나오면서 울산 현대 수비 라인이 선발로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골키퍼 -400,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모두 울산 현대 멤버라는 점을 알고 있는 아모타 감독은 울산 현대 리그 경기 영상도 챙겨보면서 그 수비 라인의 약점 공략법을 생각해놓고 경기에 임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수비 라인을 앞에서 보호하지 못하니 센터백 라인도 불안한 볼 처리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줬다. 3 미드필더로 나왔다면 파트너로 나온 두 선수에게 수비적인 지시가 있어야 했다. 클린스만은 그냥 선수들을 그 위치에 두기만 했을 뿐 상세하게 전술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모른 채 상대에게 공략당했다. 공격 상황도 답답한 장면이 많았다.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넓고 측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동선 정리가 되지 않아 겹치는 문제가 자주 보였다. 성공률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시도하던 크로스, 롱볼 플레이 역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4. 답답한 교체 전술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체력 관리. 이번 대회에서 교체 타이밍은 정말 많이 아쉽고 선택지도 답답했다. 요르단전 박용우의 호러쇼는 전반전부터 심각했다. 전반 끝나자마자 교체해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빼지 않았고 후반 대형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제야 박용우를 교체했고 조규성을 투입했다. 이 선택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박용우가 빠지고 공격수가 들어간다면 수비 라인을 보호해야 하는 선수는 황인범이 된다. 황인범은 수비적으로 특출난 선수가 아니다.
이 연속 연장전 출전하면서 체력적으로도 한계였다. 수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마땅한 대안이 아니었던 황인범에게 수비 보호를 지시하면서 그 점이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됐고 두 번째 실점이 나왔다. 필자는 박용우를 빼는 건 동의하나 조규성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들어왔어야 했다고 본다. 경기는 2대 0으로 끌려가고 흐름도 압도당하고 있지만 클린스만은 빠른 변화를 주지 않고 정규 시간 9분 남겨두고 공격수 2명을 교체했다. 흐름적으로도 완패했고 스코어도 뒤집기 어려운 두 골 차이인데 시간 여유가 없는 타이밍까지 교체하지 않다가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두 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렀던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고 잔실수도 많아졌다. 클린스만은 그런 점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체력이 바닥난 선수를 빼주고 새로운 선수로 활력을 넣어줘야 했다. 이번에 발탁한 선수단 중 3분의 1은 사실상 외면당한 선수들이었다. 충분히 체력 안배용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음에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쓰던 선수만 쓰면서 체력의 한계까지 내몰았다.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를 굳이 선발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5명은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다. 5명이 출전하지 않고도 체력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체력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약점이 돼버린 시점까지 선수단 활용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클린스만이 플랜 B, 플랜 C 상황에 맞는 대안과 대책 등 사전에 생각해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문제의 뿌리. 선임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부임 전까지 사실상 감독 커리어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사람이었다. 2020년 베를린에서 논란의 사퇴 이후 3년간 감독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감독직을 수행했던 팀들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레전드 필립 람은 자서전을 통해 클린스만이 전술적으로 지시하고 훈련시킨 것이 없으며 선수들끼리 훈련 끝나고 전술 작전을 짰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클린스만 감독의 능력은 부족하다 예전부터 증명됐고 축구 팬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축구협회는 모르고 있었나? 감독 능력은 원래부터 부족했고 항상 이런 방식이던 사람을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선임한 건 클린스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힌 협회의 문제다. 정몽규 회장은 가장 유력했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및 몇몇 후보들을 건너뛰고 갑자기 후보에도 없던 클린스만 선임을 감독 선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선수 시절 명성으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알려진 클린스만 선임은 정몽규 회장의 인맥 넓히기용 선임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신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의 등장으로 한국 축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기였고 벤투 감독 체제에서 그 밑그림을 만들어놨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의 선택으로 밑그림은 지워졌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으나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